안녕하십니까. 신일섭의 해품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스타벅스입니다. 이게 해외 주식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갖고 와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보통 이슈에 맞춰서 갖고 오는 편이거든요. 이슈에 맞춰서 갖고 오면 뭐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연계성, 이런 장점도 있지만, 보통 이슈에 맞춰서 갖고 와야 여러분들이 더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뭐 스타벅스야 워낙 그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회에 갖고 와도 무난하지만, 지금 또 물가 인상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스타벅스에서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달에 품목별로 5센트에서 30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원에서 30원, 360원씩 이미 가격 인상을 했었죠. 그리고 추가 인상 예고도 했고, 우리나라는 7년 6개월 만에 음료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씩 인상했고, 그래서 그 전주에 이미 언론 배포 자료가 다 나갔을 때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돌았잖아요. 4,100원 했었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그 기프티콘이 선물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였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사재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뭐 이거를 사재기를 미리 했을 때 올라간 가격으로 사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가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냐,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 재테크라고 해서 미리 사재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유효기간이 있지만 4,100원에 먹던 아메리카노 톨을 돈을 400원을 더 내고 먹으면은 당장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유예기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많이 확보를 하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근데 어쨌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기준으로 해서 지금 400원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5,000원을 주고 아메리카노 톨을 먹어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스타벅스 안 갈래, 저는 이런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를 그냥 은연중에 그 물가 인상이 됐다는 그 부분 때문에 던졌더라도 그날 오후에 가면 또 그 사람이 앉아 있다고요. 스타벅스 커피를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포기를 할 수는 없어요.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미 별다방 커피는 입맛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을 스타벅스 혼자 무슨 10년 동안 올리고 모든 커피숍이 다 안 올린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커피 원두 가격이 치솟아서 그런 것들을 인상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거기서 스타벅스가 올렸으니까 스타벅스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데도 다 올랐고, 만약 아까 말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10년 동안 스타벅스만 올린다고 해도 스타벅스만 갈 거예요. 왜냐면 스타벅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커피의 맛이 이미 윤곽을 맞춰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 맛의 커피는 스타벅스에서만 먹을 수 있다. 혹은 스타벅스의 공간의 그 어떤 그 컨셉은 그 공간에서만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정형화됐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벌어지더라도 스타벅스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가격 인상을 그래서 이어나갈 계획이고, 이것은 지금 임금 인상에도 관련되어 있어요. 모든 원자재비가 올라서 그 아메리카노 톨 가격을 비롯해서 커피 가격을 인상했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인상이 됩니다. 지난 10월 달에 미국의 바리스타 분들에게 시간당 임금 15달러, 약 18,000원 이상을 인상할 계획을 세웠었고, 올여름까지 대다수 파트타임 직원분들에게는 시간당 임금 17달러, 약 24,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존 컬버 스타벅스 최고 운영 책임자 CEO 분께서는 가격 인상이 고객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스타벅스에 대한 고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도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고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스타벅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스타벅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명제가 성립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왜 이 스타벅스에 대한 고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그랬나? 아니면 중간부터 그랬나? 언제부터 스타벅스가 그랬는 것인가? 처음부터 잘나서 금수저였나? 1971년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고든 보코, 제럴드 볼드윈, 지브 시글, 이 세 명의 친구가 아라비카 원두 판매점으로 만든 거예요.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로부스타 원두라는 쓴맛이 강하고 강렬한 원두가 주류였는데, 부드럽고 향기가 강한 아라비카 원두, 지금 현재 커피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원두는 아라비카 원두가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71년도만 해도 로부스타 원두가 강했죠. 이것을 시애틀에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매장이에요. 아라비카 원두 매장이. 지금은 커피숍이어서 바리스타가 뽑아서 만들어서 주죠. 이 당시에는
원두만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숍의 문화가 없었고요. 1970년대에는 미국인들은 원두 판매점에서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내려 먹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카 원두 판매점으로 이 세 친구가 만들었다. 이름은 스타벅스 커피 티 앤 스파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지금 여신 같은 모습의 로고를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바다 요정 사이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1971년도에 이 세 친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선정적이었습니다.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는 로고였어요. 지금 별다방 같이 아이 청소년들도 많이 가고 이런 데다가 그런 로고를 쓰면 안 되겠죠. 이 당시에 굉장히 선정적이어서 문제가 됐지만 이 세 친구가 뭐 이렇게 클지는 몰랐었겠죠.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소설 모비딕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소설 모비딕에 커피를 좋아하는 1등 항해사가 등장하는데 그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벅에서 이름을 따서 스타벅스를 만들었고 상징으로는 그리스 신화의 바다 요정을 데려온 거예요. 사이렌을.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바다, 항해 이런 거를 좋아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스타벅스를 훗날 크게 키운 인물이 태어납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탄생이 되죠. 스타벅스의 어떤 그 위인전이라던가 스타벅스의 전기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하워드 슐츠가 항상 제일 앞 표지에 그려져 있죠. 노동자의 아들이었고요.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식축구 특기생으로 주립대 노던 미시간 대학교를 입학했어요. 미식축구 특기생으로 간 것조차도 가족 중에서 최초로 대학에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대학에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분이 일하신 게 제록스 그리고 햄머플레스트라고 스웨덴의 어떤 가정용품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햄머플레스트로부터 대량으로 커피 메이커를 주문한 어떤 한 회사를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시애틀에서 탄생한 그 스타벅스 매장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무슨 회사길래 내가 일하고 있는 햄머플레스트라는 회사로부터 대량으로 커피 메이커를 사가지? 이렇게 커피 메이커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나? 하워드 슐츠가 1982년 스타벅스의 마케팅 담당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케팅 직원으로 들어간 이후에 마케팅에 대한 영감을 얻고자 이탈리아 밀라노를 출장을 갔는데 여기서 이탈리아 스타일의 에스프레소 바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에스프레소 바를 갔더니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바리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커피를 내려서 주는 이런 문화를 본 거예요. 처음 보는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문화가 왜 미국 우리나라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들한테 돌아가서 말했어요. 창업자들 아까 그 세 명의 친구죠. 이게 원두커피 판매 전문점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담소도 나누고 책도 읽고 이런 공간으로서의 매력이 있더라. 우리도 이것을 접목하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세 친구는 처음부터 원두커피 판매 전문점에 그 방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워드 슐츠의 의견을 듣질 않았어요. 하워드 슐츠는 이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 느낀 것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슐츠가 스타벅스를 바로 퇴사해버립니다. 퇴사해버리고 일 지오 날레라는 카페를 개업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이탈리아 풍이 아주 강하게 나죠.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를 표방한 거예요. 그리고 1987년에 스타벅스가 매물로 나옵니다. 그거를 슐츠가 바로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일 지오날레 매장 이때 6개 정도까지 키워놨는데 이것도 바로 스타벅스로 개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992년까지 이 회사를 엄청 성장을 시킵니다. 1992년에는 스타벅스가 뉴욕 시장에 상장됐던 해고요. 2000년에 은퇴를 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은퇴를 한 거예요. 근데 2000년에 은퇴를 하자마자 되게 우연찮게 스타벅스가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해요.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흔들렸냐면 스타벅스의 어떤 일 지원할래 이 방식을 입힌 것이 제대로 접목이 되어서 터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복귀를 합니다. 2007년도에 창업일의 첫 영업 적자를 내고 굉장히 위기에 흔들렸던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리포커스 투 커피, 다시 커피로라는 어떤 명제를 들고 2008년에 하워드 슐츠가 다시 복귀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이때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당신은 무언가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려고 하면 당연히 맞서 싸울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바로 그런 심정으로 나는 8년 만에 회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캠페인 같은 거를 하는데 2008년 2월 26일 날 오후에 미국 전역의 스타벅스 매장을 3시간 동안 폐점해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폐점을 함으로써 손해가 막심했죠. 근데 이걸 왜 했냐?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선사하기 위해 잠시 저희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안내문을 붙이고 다 3시간 폐점을 해버렸어요. 상징적인 의미였던 거죠.
그 뒤로 바리스타 교육을 다시 시키고 바리스타가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뽑아낼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2018년도 6월 달에 스타벅스 회장직을 사퇴를 합니다. 이거 보면은 하워드 슐츠는 굉장히 화끈하죠. 그리고 이런 결단력 이런 것이 지금의 스타벅스가 있게 만든 것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타벅스가 지금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수요에 전혀 관련이 없고 앞으로도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지금의 위상을 갖춘 스타벅스가 있기까지 하워드 슐츠가 다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고급 전략이에요. 프리미엄 전략. 지금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톨 이제 4,500원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인상이 됐는데 지금 뭐 싸게 먹을 수 있으면 1,000원짜리도 있어요. 시장에 가면 아메리카노 톨 1,000원짜리 아니고 1,000원 이하도 있죠. 600원, 700원에서 그 컨셉으로 파는 데도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는 그 가격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잡은 컨셉 자체가 스타벅스의 핵심 고객층은 고임금 여성 근로자, 그리고 그 고임금 여성 근로자는 커피와 수다를 좋아하고 매장 내 에스프레소 바에서 고가의 고급 커피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집단, 이것을 대상으로 삼고 그 대상의 대표적인 그 캐릭터로 고임금 여성 근로자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춘 프리미엄 가격 전략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가격이 싸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진동벨이 없습니다. 진동벨 없었나? 생각되시죠? 잘 생각해 보시면 스타벅스에서 진동벨을 갖고 기다리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동벨이 없거든요. 진동벨이 없고요. 사이렌 오더라고 영수증만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캔디라고 설정했으면 캔디님 하면 부르면 달려가야 돼요.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 당시 에스프레소 바 카페 가서 하워드 슐츠가 인상 깊게 받았던 것은 주인이 손님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직접 커피를 건네는 그 모습, 동네에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은 그런 다방 같은 모습,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진동벨이 없으니까 안 들린다 이런 사람도 많은데 이것은 하워드 슐츠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매장에 컨셉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스타벅스 본사에서 설정된 음악만 틀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음악이 나오잖아요. 해당 동네의 점주가 나는 힙합을 너무 좋아하고 여기는 힙합 좋아하는 MZ세대들이 오니까 난 쇼미더 음악을 틀겠다. 안 됩니다. 스타벅스 본사에서 설정돼서 그 달의 음악만 틀게 되어 있어요. 이런 획일적인 부분, 본사에서 나와서 전 세계의 어떤 똑같은 매장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부분은 스타벅스가 놓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워드 슐츠가 35년 이상을 꿈꿔왔던 유럽 점령의 꿈을 그 다음의 CEO와 그 다음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을 가서 에스프레소 바에서 영감을 느꼈던 그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스타벅스의 어떤 제2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스타벅스에 접목을 시켜서 스타벅스 기업을 키운 것까지 여기서도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내가 에스프레소 바에서 영감을 느껴서 스타벅스를 이만큼 키웠지만 나는 그 에스프레소 바에서 영감을 느꼈던 그 이탈리아인들에게도 내가 이 변형을 시킨 스타벅스의 멋을 전이시키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커피의 종주국이에요. 1600년대 말부터 역사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베네치아 상인이 터키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1800년대 후반에 부유층의 대중화가 되었고 1901년에 루이지 베제레라는 밀라노의 엔지니어인데 에스프레소 기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주국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종주국의 문화를 가져가서 어떤 변형을 시키거나 이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약간 괄시를 합니다. 특히나 이탈리아는 더더욱 심하죠.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이 다 그래요. 그리고 유럽은 미국의 문화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영어와 미국의 영어는 아예 발음부터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인들은 영어를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 문화가 최고고 우리 언어가 있는데 왜 미국 말을 배워? 이런 거예요. 유럽은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고 싶었던 게 하워드 슐츠의 35년의 수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한 꿈은 못 이루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뒤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겸손하게 다가가야 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이탈리아인들에게 스타벅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야 우리 스타벅스 매장 들어왔으니까 너네 이제 먹어 이러면 스타벅스는 바로 망합니다. 실제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에서 참패의 쓴맛을 봤어요. 스타벅스가. 그래서 이탈리아는 더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는 텃세가 워낙에 강하고 에스프레소를 1유로짜리를
자기네 거를 짜내서 자기네 맛보는 거에 매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치고 들어가려면 아주 세심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게 배짱 있게 스타벅스가 다가가면 안 되는 걸 하워드 슈츠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겸손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을 했고, 지금 최후 남은 점령하지 못한, 지금 중국이나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런 거에 반해서 유럽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더디지만 한 발 한 발 스타벅스가 또 마지막 그 남은 부분이었던 유럽 지역도 나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성장은 이제 멈췄고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느냐. 지금 아시아적의 발빠른 성장, 그리고 유럽 지역 마지막 그 어떤 자존심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깨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톨 가격, 기프티콘 가격이 올랐다고, 물론 올랐다고 해서 뭐 안 가는 사람 없다고 말했지만 스타벅스를 이용을 안 하고 경쟁사를 이용하다가 봐봐, 스타벅스 기프티콘 가격 올라고 비싸잖아. 이러실 게 아니라 스타벅스 정도의 위상하고 위치를 가진 업체는 지금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물가 인상 시기에 물가 인상을 해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스타벅스의 커피는 거기서만 마실 수 있고 그 문화는 그 공간에서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프티콘 가격이 인상됐다고 그것을 뭐 나는 이제 돈을 더 써야 돼 이게 아니라, 스타벅스 주주의 입장이면은 그래서 시세 차익을 챙긴 거를 기프티콘 가격이 오른 것을 훨씬 더 상쇄할 만큼 얻어서 기프티콘을 오히려 더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활 속의 투자의 어떤 선순환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물가 인상이 엄청 이슈입니다.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 위드 코로나로 회복되는 시기에 안 오른 품목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의점에 가면 모든 품목이 올라 있고 슈퍼마켓에 가면 모든 품목이 올라 있습니다. 내가 먹었던 죽, 김, 김치, 뭐 햄 가격 다 올라 있어요. 계란부터 시작해서 내가 입는 거 모든 게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런 다 올라 있는 과정 속에서 곧 있으면 날라올 도시가스 고지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다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고지서를 받아보거나 편의점에서 가격표를 봐도 그냥 나는 웃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물건에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주주냐 주주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느냐 찌푸리지 않느냐의 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물가 인상을 해서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근데 소비자 이꼬르 주주를 만들면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물가 인상을 해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해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 정도로 업계의 위치랑 지위가 굉장히 공고한 기업,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지금 물가 인상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종목으로 스타벅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타벅스와 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스토리나 국내 주식과의 연계 이런 또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저의 채널 주식하고 자빠졌네에도 놀러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일섭의 해품조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